여러분, 지금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 두바이 있잖아요. 부자들의 낙원, 세금 없는 천국. 바로 그곳이 지금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번쩍이는 슈퍼카랑 초고층 빌딩이 가득한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이건 뭐 거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봐야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그 꿈의 도시 두바이가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공항은 그냥 마비 상태고요. 도시의 상징인 최고급 호텔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야말로 낙원의 꿈이 악몽이 되어버린 거죠. 현지에서는 이런 말이 실제로 나올 정도로 공포와 혼란이 그냥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한마디가요, 지금 두바이의 현실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공포가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탈출 행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위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 이건 뭐 가장 즉각적이고 또 정직하죠. 두바이에서는 부유층들이 너도 나도 도시를 탈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는 이걸 도시 탈출, 바로 시티런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던 일이에요.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8만 5천 유로. 이게 뭐냐면요. 이스탄불로 가는 개인 제트기 티켓 딱 한 장 가격이에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자그마치 1억 2천만 원입니다. 가격만 봐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그냥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게 평소 가격의 무려 3배에 달하는 금액인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돈이 있어도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닌 거죠. 일단 살고 보자는 생존의 문제가 자본의 논리를 완전히 압도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시티런이라는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은행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을 빼가는 걸 뱅크런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도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니까 그 도시를 이루던 자본과 사람이 한꺼번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죠. 이건 훨씬 더 심각한 위기 신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UAE 정부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정부 통제에 나섰습니다.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SNS 같은 데 알리는 인플루언서들한테 엄청난 벌금에 심지어 징역형까지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다고 민심이 잡힐까요? 오히려 상황이 저렇게 통제할 만큼 심각하구나 하는 역효과만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아니 왜 두바이는 유독 이런 종류의 위기에 이렇게까지 취약한 걸까요? 정답은 바로 이 인구 구성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두바이 인구의 90%가 외국인이고 진짜 자국민은 10%밖에 안 돼요. 정말 충격적인 불균형이죠. 이게 바로 두바이 모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나라들은 뭐 영토라든지 자원 아니면 우리는 한민족 같은 그런 국민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근데 두바이는 그게 아니에요. 오직 신뢰 그리고 여기는 안전해 하는 그 이미지. 이 두 가지 정말 깨지기 쉬운 것들 위에 세워진 도시라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모래 위에 지은 성이나 다름없습니다. 두바이가 내세웠던 핵심 약속 딱 하나였어요. 세금은 0%로 해줄게. 대신 안전은 100% 보장할게. 이거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100% 안전이라는 약속이 만약 0이 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경제적 파장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신뢰가 무너지니까 곧바로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연쇄 효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은 건 역시 관광산업입니다. 하루에만 매출 손실이 우리 돈으로 8천억 원, 일주일 만에 호텔 예약 8만 건이 그냥 사라졌어요. 돈이 말 그대로 공중에서 증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바이 경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도 지금 엄청난 위기에 처했습니다. GDP의 15%나 차지하는 이 시장이 많게는 20%까지 폭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자고 일어나리 8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충격이 두바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계 최대의 물류 허브 중 하나인 제벨 알리 항구와 두바이 국제공항이 마비됐다는 건요, 곧바로 전 세계 공급망 전체가 흔들린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단계적인 경제 충격보다 사실 더 무서운 건 장기적인 신뢰의 상실입니다.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소위 큰손이라고 불리는 기관 투자자들은 과연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 기관 투자자의 말이 핵심을 찌릅니다. 이번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라는 거죠. 리스크를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아예 달라져 버린 겁니다.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점,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수천억짜리 미사일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단돈 몇백만 원짜리 드론 몇 대로 두바이의 그 화려한 랜드마크들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두바이의 그 화려함이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린 거죠. 이걸 유료 낚시터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이 최고의 시설을 믿고 비싼 돈을 내고 낚시터에 갔는데 누가 옆에서 계속 돌을 던져서 물고기를 다 쫓아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다른 낚시터로 옮기겠죠. 지금 거대 자본이 두바이를 떠나서 다른 안전한 곳을 찾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직 안전과 럭셔리라는 이미지에만 의존해온 이 도시 모델이 과연 값싸고 효율적인 드론 공격이 일상이 된 이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결국 돈의 흐름이 가장 정직한 대답을 해줄 겁니다. 돈은 세상에서 가장 큰 겁쟁이거든요. 위험한 곳에는 절대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자본의 대탈출이야말로 두바이의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처로 여겨졌던 곳이 이렇게 신뢰를 잃었을 때 그곳을 떠난 돈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건 단지 두바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글로벌 경제와 우리 모두의 자산의 미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